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안보 영역에선 무능도 죄라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이 두렵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야당에서 이런 정도로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야당이지. 물론 그렇지만 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첫째, 지난 2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정부는 방사탄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인정을 했다. 둘째, 저강도 도발이라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을 운운하다가 결국 중거리 미사일 국면에 직면했다. 셋째, 여당도 덩달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으니 그 안이함이 놀랍다. 이거 지금 팩트인가요? 방사포라고 발표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방사포를 이 사람 방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초등스러운 생각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사포가 포가 아니에요. 방사포가 미사일이에요. 그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방사포가 뭘 말하는 건지. 방사포가 뭐냐 하면 그 사거리를 연장시킨 뭐라고죠? 우리 차 뒤에다가 네모난 박스 싣고 다니면 구멍 뽕 송송송송 뚫려 있는 애 쏘는 거 있잖아요. 지대지 미사일 종류인데 그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방사포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궤적이 우리 미사일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가려는데 이게 단거리 미사일인지 중거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고도로 치면은 저고도 미사일 종류. 그렇죠. 그런 종류로 해서 가까운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인데 탄은 아닙니다. 방사포라고 해서 이거 공식 명칭은 방사포고 이것도 미사일 종류의 하나였고요. 북한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바로 100% 확인 가능한 게 아니에요. 워낙 갖고 있는 미사일 종류도 많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건 뭐 우기다 결국 인정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둘째, 저강도 도발이라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운운하다가 결국 중거리 미사일 국면에 직면했다. 뭐 셋째, 여당도 등등등. 아니 그러면 고강도 도발이라고 바로 칠까요? 아니 안철수 생각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옆에 짝꿍이 금 넘어온다고 바로 손모가지 잘라버릴까요? 아우 아프겠다. 아니 도대체 뭔 생각? 아니 그러면 김정은이 보고 너 이 새끼 도발했으니까 너 죽을래? 그리고 참수작전 진행할까요? 다 죽자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안보에 대해서는 진짜 초딩생만도 못한 안보관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워딩은 적절하다고 봐요. 야당 대표로서 이 실질적으로 제1야당이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내부 분란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신 차리고 뭐 정치답게 좀 정치인 것처럼 하는 그나마 국민의당 당 대표로서 요 정도 워딩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난할 거면 대안이 있어야죠. 이거를 하자 저걸 하자 이래라 저래라 어떤 시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쪽에. 근데 비난만 하고 끝내는 거면 누구든 다 하죠. 특히 이게 북한 이슈처럼 복잡한 거 이런 거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잊지 말아라 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좀 더 강경하게 어떤 뭐 우리의 뭐 주체성을 좀 리더십을 보여라라든가 하는 뭐 좀 정치적인 그냥 표현 한 문장이라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어야죠. 당 대표면. 근데 궁금증을 안고 끝까지 읽어봐도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욕만 해. 중간에 한 문장이 있어요. 볼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대화만 얘기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같은 한국말 하는데 뭘.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문장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통미봉남은 뭐냐면 미국과 직접 통하고 남한을 봉쇄시킨다라는 북한의 전략이에요. 이게 통미봉남 전략이라고 하는데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때라고 말했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대화만 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대화하지 마. 그러고 북한 보고는 이럴 때일수록 대화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극중주의네. 난 이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초등학생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괜히 말만 어렵게 하고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뭐. 이런 거네요. 제가 마차님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은 마차님이 나한테 이제 그럼 악수합시다 그러면 안 해.
이런 거네. 아, 우리 찰스 어떻게? 나는 이 사람 정말 이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런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낸 정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참 이게 의문스러운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여와 야가 부딪히는 쟁점 사항들이 나왔을 때 가운데서 어떤 그 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제가 않은 것 적진에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올 때는 가장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모두를 구하실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사람은 잘 나가요. 그리고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계를 4년 전으로만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관, 총리 이런 그 여러 인사들을 이 후보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는 사람이 부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특히 대표적으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써먹고 또 써먹고 우려먹고 빨아먹고 돌려먹고 하면서 왜 도대체 사람이 저거밖에 없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난맥상이라는 말이 부족하고 그냥 처참한 수준이었잖아요. 조윤선은 아마 다 달았을 거예요. 근데 써먹어서.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도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뭐 써먹을 수 있는 그 표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고, 지금 상황 자체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똑바로 해 하는 그런 취지로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준서 씨, 이유미 씨, 그리고 얼마 전에 혐의를 벗은 이용주 의원, 얼마 전에 혐의를 벗었잖아요. 네. 그것도 억지로 때 벗겨내듯이 빡빡 밀어서 막 억지로 벗겨준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말하면서도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은 당 대표 못 하겠죠? 아마 떳떳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인사 5대 원칙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라고. 아니, 역대 정부 중에서 장관 인사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도 훌륭하게 지나간 예가 있었나요? 뭐 일단 인사 5대 원칙에 입각해서 안철수를 먼저 한번 털어보고 싶네요. 장관이라도 할 수 있을지. 그 사람 못해요, 장관.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누가 없죠. 써먹을 수도 없어요. 인사 5대 원칙 뭐죠? 한번 비교해보고 싶네요. 그 사람은요, 선출직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임명직엔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겹겹이 걸리거든. 일단 20대 때부터 부모님의 집에서 살면서 전세 살았다고 뻥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되는 게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비리, 논문 표절. 병역 비리는 확실히 걸리네요. 저기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예. 예비군 훈련 안 갔죠.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가서 이게 인터넷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예, 그 예비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예. 실형 사항이에요. 근데 왜 실형을 안 살아요? 그거 봐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역 비리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지는 부모님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병역에 관계된 거를 피하는 거거든요. 예비군도 포함돼요. 우리나라는 예비군법 위반이에요. 예. 예, 그것도 또 부인이 관련돼 있잖아. 저는 예비군 1년 더 많이 했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멍청하게 내가 그 한번 참가했던 훈련을 까먹고 기재를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악수하고 그냥 한 번 더 가죠 뭐 하고 갔어요. 그때 나 바본가? 너무 착해. 안철수가 예비군을 불참할 때 그때 그 진단서 끊어준 게 부인이에요. 아 진짜요? 네. 부인이 있는 병원에서 끊어줬어요. 진단서. 그러니까 부인을 그리 사랑하지. 여기 갈 때마다 직장 옮길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선생연분이네. 아 정말 사랑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무슨 석자 교수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 논문 몇 번 쓴 줄 아세요? 0번? 아이 설마. 2번인가 썼대요 논문을. 근데 2번 쓴 것도 문제지만 논문 뭐 검열 당하면 또 우수수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우수수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교수가 되기에는 너무 적은 그렇죠. 논문이에요. 사실 교수는 논문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럼요. 수업 내용과 논문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의 학업적인 성취도를 논문으로 예. 표현하는 게 예. 학사, 석사, 박사 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들도 의무적으로 논문을 써야 되고 하는데 논문도 안 썼죠. 와,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문제, 세금 탈루, 안랩
안랩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헐값으로 해가지고 그때 했죠. 예. 예, 그 자기가 소액으로 지금 많은 더 큰 지분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그게 그 이재용 때하고 비슷해요. 맞물려요. 이재용 테크닉 판박이거든요. 네, 맞물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예, 그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 안랩 매출이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 바이러스 보안 제품들은 99%가 안랩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현금 조달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 안철수한테 그 신주인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증자를 하고 하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안철수의 이제 지분율이 늘어난 그 예. 정황이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한번 털면 크게 나올 겁니다. 우수수 나오겠네요. 예. 네, 또 있어요. 2012년 대선 전에 주식 뻥튀기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 봐야 되는데 이 안철수가 대선 주자급으로 움직일 때요. 안랩 주식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대선 주자를 그만두는 시기에 폭락을 해서 원 위치가 돼버려요. 예.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 5월 대선에도 5월 대선 전에 2월인가 3월 달부터 5만 원짜리가 16만 원인가 18만 원까지 네. 치솟았다가 다시 지금은 5만 원 이하죠. 떨어졌어요. 안랩 주가가. 그 사이에서 누군가 차익 실현을 아주 알뜰하게 많이 했을 거다. 한 사람이 있겠죠. 있죠. 예. 그래서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는 것은 3배까지 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고 이거는 법적인 잣대를 잘 들이대면 이게 안철수 씨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철수 씨나 그 측근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나 누군가들이 분명히 아마 차익 실현을 많이 했을 거다. 그러네요. 지금 안랩을 검색을 해보면요. 지난 대선 때 네. 하고 이번 대선 때 그때 거의 한 16만 원까지 올라가요. 예, 피크를 쳐요. 예. 그 후보일 때. 그리고 지난 대선 2012년 때도요. 후보 사퇴하기 직전까지 피크를 쳐요. 그러다가 쭉 빠집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5대 원칙 인사 5대 원칙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딸 유학 시절에 그 안랩 미국 지사 네. 의심스러운 영업 활동 그게 바로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네. 그게 바로 영업 배임. 예. 배임죄로 걸려요. 그렇죠. 형사처벌 각이에요. 각. 예, 가능성이 있다는 예. 뜻인데 이렇게 그 인사 5대 원칙에 이 안철수 대표 말에 따르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을 안철수 대표에게 적용해 보면 네. 우리가 그냥 잠깐 지금 찾아본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뭐 조사하고 뭐 정리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본 게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안철수 대표를 그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면 제가 자원봉사로 가고 싶네요.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 앉아 계시는 분께서 이런 막말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쓰레기통이에요.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쌍한 거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이번에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주 칼을 갈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아이고 안철수 씨 그러다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마음을 크게 먹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당 대표가 됐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 대표급 당 대표 수준에 걸맞는 어떤 발언을 해야 되고 그 정도의 이슈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강도로 이런 정도의 세기로 발언을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자기 그 당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법안 하나를 제대로 발의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한 명 있죠. 현직 의원이 한 분 계시니까 있기는 한데 안철수 대표를 위시한 나머지 최고위원들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처럼 말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말만. 그러면은 어느 순간 더 센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센 발언,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발언의 수준을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수준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다들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 떨어지는구나. 급이 낮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보좌진들이 써준 원고 외에 드러나는 글과 글 사이의 맥락에 쓰려는 태도들과
그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 이전에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를 할 때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인 상황에서 당 대표를 할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이 됐으니까 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 수준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연말 지나면은 너무 슬퍼질 것 같기도 해요.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시즌에 채널 A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채널 A에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당 반장선거. 자막을 그렇게 달고 진짜 멘트를 그렇게 해요. 반장선거 한다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반장이고 당대표가 아닌 것 같고요. 비교를 해서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여당 대표가 트윗에 쓴 글입니다. 좀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돼요.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게 투자하고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내년 예산안 429조 원을 편성하였다. 국민의 혈세를 오로지 국민과 민생,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당대표 아닌가요? 역시 급이 다른 우리 아름답고 강한 추미애 대표. 예산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만 덧붙이면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 일자리, 복지 두 가지만 해도 예산안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그 SOC 사업 있잖아요. 그 건설 보건. 그게 20% 이상 대폭 축소됐어요. 더 줄여야 되네. 예.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그런 예산을 줄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국토부가 SOC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그 대규모 예산을 그 합작 투자 방식으로 해서 공공이 공공을 투자해서 국민한테 다시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 아이디어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왜 민자 사업을 하냐. 돈 많은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기관으로 도로를 지으면 국민들의 돈으로 국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고 그 이익을 다시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안 하냐고 막 했었는데 국토부가 스스로 그렇게 공언한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구나. 그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개발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국토교통부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분배, 예. 효율적인 사용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당대표와 반장의 차이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발언의 차이가 나는지 참 네. 오늘 현격히 느끼게 되네요. 예산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통하고 남한을 봉쇄시킨다라는 북한의 전략이에요. 이게 통미봉남 전략이라고 하는데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난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때라고 말했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 대화만 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대화하지 마. 그러고 북한 보고는 이럴 때일수록 대화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극중주의네. 그래서 난 이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초등학생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괜히 말만 어렵게 하고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뭐. 이런 거네요. 제가 마차님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은 마차님이 나한테 이제 그럼 악수합시다 그러면 안 해. 이런 거네. 우리 찰스 어떻게? 나는 이 사람 정말 이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런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낸 정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참 이게 의문스러운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여와 야가 부딪히는 쟁점 사항들이 나왔을 때 가운데서 어떤 그 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제가 않은 것 적진에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올 때는 가장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모두를 구하실 먼저 겁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사람은 잘 나가요. 그리고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기를 4년 전으로만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관, 총리 이런 여러 인사들을 이 후보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는 사람이 부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특히 대표적으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써먹고 또 써먹고 우려먹고 빨아먹고 돌려먹고 하면서 왜 도대체 사람이 저거밖에 없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난맥상이라는 말이 부족하고 그냥 처참한 수준이었잖아요. 조윤선은 아마 다 달았을 거예요. 근데 써먹어서.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도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뭐 써먹을 수 있는 그 표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고 지금 상황 자체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똑바로 해 하는 그런 취지로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준서 씨, 이유미 씨 그리고 얼마 전에 혐의를 벗은 이용주 의원 얼마 전에 혐의를 벗었 포물선을 긁으면서 날아가잖아요. 예. 그럼 포물선을 긁으면서 나가려는데 이게 단거리 미사일인지 중거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고도로 치면은 저고도 미사일 종류 그렇죠. 그런 종류로 네. 해서 가까운 거리를 타격할 네. 수 있는 미사일 종류인데 탄은 아닙니다. 네. 방사포라고 해서 이거 공식 명칭은 방사포고 이것도 미사일 종류의 하나였고요. 북한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바로 100% 확인 가능한 게 아니에요. 워낙 갖고 있는 미사일 종류도 많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건 뭐 우기다 결국 인정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둘째 저강도 도발이라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운운하다가 결국 중거리 미사일 국면에 직면했다. 뭐 셋째 여당도 등등등. 아니 그러면 고강도 도발이라고 바로 칠까요? 아니 안철수 생각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옆에 네. 짝꿍이 금 넘어온다고 바로 손모가지 잘라버릴까요? 아우 아프겠다. 아니 도대체 뭔 생각? 아니 그러면 김정은이 보고 너 이 새끼 도발했으니까 너 죽을래? 그리고 참수작전 진행할까요? 다 죽자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안보에 대해서는 진짜 초딩생만도 못한 안보관을 갖고 네, 있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워딩은 적절하다고 봐요. 야당 대표로서 이 실질적으로 제1야당이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안보 영역에선 무능도 죄라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이 두렵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야당에서 이런 정도로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야당이지. 물론 그렇지만 이 네.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첫째, 지난 2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정부는 방사탄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인정을 했다. 둘째, 저강도 도발이라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을 운운하다가 결국 중거리 미사일 국면에 직면했다. 셋째, 여당도 덩달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으니 그 안이함이 놀랍다. 이거 지금 팩트인가요? 방사포라고 발표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방사포를 이 사람 방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초등스러운 생각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사포가 포가 아니에요. 방사포가 미사일이에요. 그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방사포가 뭘 말하는 건지. 방사포가 뭐냐 하면 그 사거리를 연장시킨 뭐라고 죠 우리 차 뒤에다가 네모난 박스 싣고 다니면 구멍 뽕 송송송송 뚫려 있는 애 쏘는 거 있잖아요. 지대지 미사일 종류인데 그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방사포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궤적이 우리 미사일은 이렇게 저희 지금 내부 분란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신 차리고 뭐 정치답게 좀 정치인 것처럼 하는 그나마 국민의당 당 대표로서 요 정도 워딩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난할 거면은 대안이 있어야죠. 이거를 하자 저걸 하자 이래라 저래라 어떤 시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쪽에. 근데 비난만 하고 끝내는 거면 누구든 다 하죠. 특히 이게 북한 이슈처럼 복잡한 거 이런 거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잊지 말아라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좀 더 강경하게 어떤 뭐 우리의 뭐 주체성을 좀 그 리더십을 보여라라든가 하는 뭐 좀 정치적인 그냥 표현 한 문장이라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어야죠. 당 대표면. 근데 궁금증을 안고 끝까지 읽어봐도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욕만 해. 중간에 한 문장이 있어요. 볼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대화만 얘기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같은 한국말 하는데 뭘.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문장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통미봉남은 뭐냐면 미국과 직접